LA 한인타운의 도산 안창호 우체국 건물이 재건축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우체국 현판을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이 건물 시공사로부터 입수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31일자로 유가와 하바드에 있는 기존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위치해 있던 건물이 철거됐다고 밝히고 건물 시공사의 사전 연락을 통해 도산 안창호 우체국의 현판을 입수했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간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인판이 누군가가 좀 하였으면 해서 사실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게 며칠 있으면 흐를 텐데 아무 이게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좀 이걸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 사실은 이게 참 어렵게 참 찾아왔어요. 마침 그래도 많은 도움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한인 사회에서 어디가 필요하다, 그럼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다 드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한인타운 내 도산 안창호 우체국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의 윤유신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 우체국 재건을 위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많은 한인 주민들의 좋은 의견과 관심, 그리고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한인사회, 사실 저는 이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사인판이 우리 한인사회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걷어서 잘 보관하고 좀 어떻게 간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다가, 윤 이사장은 그동안 전시되었던 우체국 내부에 있었던 도산의 초상화와 역사 전시물의 처리에 대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윤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 우체국 내부 물건들의 소유권은 연방 우체국에게 있다며 내부에 있던 전시물들을 되찾기 위해 수소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의 도산 우체국 안에, 이건 연방 우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수소문은 그거는 해보려고 해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게 과연 어디로 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저도 그걸 한번 찾는 방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윤유신 이사장은 한인단체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우체국 건축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에 LA 한인회, 흥사단 등의 단체들을 초대했으나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고충도 전했습니다. 한편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지난 2003년 당시 한인타운을 관할하던 다이앤 왓슨 33지구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작성해 제출한 HR 1822 결의안을 발의했고 2004년 4월 연방하원에서 그리고 6월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그해 6월 연방법 108에서 239에 의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통과된 해당 결의안 내용은 당시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에 위치하고 있던 샌포드 우체국의 이름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2005년 4월 21일 도산 우체국 앞 유가와 하버드 길에서 현판식이 도산 안창호 선생 장녀, 고 안수산 여사와 필립 커디 등 많은 한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었습니다. 이상 KUMC TV 다보나였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탈환을 노리는 가운데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약 6%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9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트라팔가르 그룹이 지난달 28일에서 30일까지 미국 유권자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7.2%로 민주당 41.4%보다 5.8%포인트 많았습니다.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유권자는 11.4%였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39.3%로 가장 많았고
공화당은 35.6%, 무당파 또는 기타는 25.1%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5에서 64세가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 뒤를 이었으며 인종별로는 백인이 71.2%를 차지했고 흑인 12.3%, 히스패닉 11.5%, 아시아인 3.9%이었습니다. 성별 비율은 남성 46.7%, 여성 53.3%였습니다. 이번 트라팔가르 그룹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9%입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민주당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주에서 승리하고 역시 민주당이 강세인 뉴저지주 주지사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하면서 올해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는 민주당 집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세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최근 몇 주 사이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례 폐기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과 치솟았던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민주당 집권 유지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압수수색도 보수층을 결집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51%가 이번 선거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CBS 뉴스가 지난달 24에서 28일 전미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중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에 투표할 것인지 묻는 항목에 47%가 공화당을 선택했고 민주당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는 81%가 경제를 꼽았고 이어 인플레이션 76%, 공정선거 69%, 총기 규제 66%, 낙태 59% 순으로 유권자들의 중시를 받았습니다. 이번 트라팔가르 그룹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는 2.9%입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민주당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주에서 승리하고 역시 민주당이 강세인 뉴저지주 주지사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하면서 올해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는 민주당 집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세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최근 몇 주 사이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례 폐기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과 치솟았던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민주당 집권 유지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압수수색도 보수층을 결집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51%가 이번 선거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CBS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에 서명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스턴 에머슨 대학이 지난달 23에서 24일 전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5%로 민주당 44%보다 높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은 11월에 연방하원, 어쩌면 상원도 장악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는 KUMC-TV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갈 때나 여행에서 돌아올 때 꼭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출입국 심사. 그런데 대면 심사는 왠지 부담스럽다고요? 20초 만에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는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하세요. 아주 쉬운 자동 출입국 심사의 과정부터 실수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까지 코로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자동 출입국 심사의 A to Z. 법무부 블로그 기자와 함께 체험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참고로 본 영상은 법무부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인천공항의 전체 승객의 55% 이상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 등록 없이 바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 외국인들도 사전 등록 없이 자동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단기 체류 외국인들도 출국 시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여권에 사진이 있는 이 인정면을 이쪽 스캔 창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여권을 인식해서 앞면 유리도어가 열리게 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입장해주세요. 도어가 열리면 안으로 입장하셔서 키오스크를 바라보고 지문과 앞면을 인식해줍니다. 마스크를 벗고 입장해주세요. 이 진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안내. 최근 내려가는 가스 요금이 다시 인상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세일가스 발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이드로 프래킹 장비에 대한 수요의 공급을 빠르게 앞지르면서 심각한 부품 부족이 발생하여 앞으로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가기만 했던 가스 요금이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드로 프래킹 장비를 제조하는 헬리버튼사는 지난 7월 공급망 병목 현상은 올해 증설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합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회사와 경쟁사들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수요가 일찍 감소하여 업계의 이윤을 저해했기 때문에 새 모델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존 장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프래킹 회사인 넥스트티어 오일필드 솔루션의 CEO인 로버트 드러몬드는 수요일의 프래킹 장비 가용성은 향후 18개월 동안 생산 성장에 따른 석유와 천연의 주요 병목 현상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은 유가가 배럴당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점점 더 비싸지는 기술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프래킹 근무자들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원유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하드웨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프래킹 펌프를 작동시킬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과 파이프와 같은 기본 부품의 가격 상승이 결합된 프래킹 펌프 부족은 프래킹 팀이 7월 이후 생산량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유전에서 활동하는 264명의 프래킹 크루의 작업 종사자들의 추정 총수는 2018년보다 42% 감소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석유 서비스 부문은 그들이 함께 일하는 탐사 및 생산 업체들과 함께 팬데믹 기간 동안 낮은 수요로 인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지만 오히려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헬리버튼과 리버티 오일필드 서비스는 로이터 통신의 장비 시장이 거의 최대 용량이라고 밝혔으며 정유사들은 가동 가능 용량의 92.7%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터슨 UTI 에너지 회사의 CEO인 앤디 핸드릭스는 블룸버그의 10년 전의 한 유정에는 오늘날 20개에 비해 약 12개의 프래킹 펌프가 설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헬리버튼 제조업의 80%가 현재 낡은 장비를 개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20%만이 새로운 제조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2019년과 큰 변화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미국 프래킹 그룹사들은 수년간의 기록적인 성장 이후 셰일가스 발굴 작업이 느려지기 시작했을 때 석유 과잉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헬리버튼의 CEO 제프 밀러는 2022년 7월 컨퍼런스 콜에서 아직 프래킹 장비를 갖추지 않은 석유 회사는 오래 남은 기간 동안 운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각국과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1973년 이후 최악의 석유와 가스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정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엄격한 에너지 배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석유 회사들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만회할 수 없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요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국내 석유 생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즉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체들은 8월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1,620만 배럴의 석유 제품 공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업계는 지난 8월 말 국내 생산량이 1,210만 배럴로 2019년 생산량인 1,230만 배럴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시추기들은 매년 생산량을 두 자릿수씩 늘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석유회사 임원들은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